오늘 민주당에서 이재명, 뭐 김경수, 김동연 후보 이제 뭐 협약식 이런 거 했거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거고 투표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충청권 같은 경우는. 근데 어저께 그 이재명 대표 후원금 모금 있잖아요. 네. 와와와 깜짝 놀란 게 네. 한 일주일 갈 거야 했거든요. 모든 기록을 다 갈아쳤어요. 6시간 만에. 29억 4천만 원을 만 하루 동안 채워버리는 그만큼 사람들 마음속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 이게 크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돈 보내준 사람들이 너무 밀려갖고 2억 5천만 원이 초과 입금됐대요. 그러니까 계좌를 닫기 전에 돈이 계속 밀려 들어온 거예요. 네. 저번에 2022년 경선 당시에요. 하루 만에 모금했던 돈이 9억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30억 가까운 돈을 하루 만에 모금을 해버렸어요. 국민적 열망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예. 특히나 이번에 그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해결책으로 가장 유망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나 좀 이따가 그 나오겠지만은 그 내란 사태 때 그 실시간 방송을 켰던 게 국민들한테 그리고 내란 사태를 해결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들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사한 그 보답이라고도 봅니다. 내란 사태를 해결할 때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한다 큰 손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옆에는 갈 엄두도 못 낼 뿐더러 맞죠. 그 분위기가 바뀔 것 같고 지금 후원금 입금하신 분들은 나 이재명하고 앞으로 새 정부에 지분 조금씩 갖고 싶어. 나 예. 뭐 소액주주. 예, 부채식이라도 예, 느껴서 예, 예. 우리 생각하고 저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아. 이 마음에 대한 표시라고 생각해요. 저는 후원금도 보냈고요. 이미 이재명 후보랑 단일화까지 맞췄어요. 저도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불출마만 하지 말라니까 단일화를 단일화셔야 그러니까 지금 후원자가요 6만 3천여 명이라고 하는데 99%가 10만 원 미만의 소액 후원자였다 이거고 관련한 이야기는 이따가 재밌는 자리에서 한번 더 이야기해 보고요.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그 노무현 재단 유튜브 알릴레오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잠깐만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공수처를 강화해서 수사기관 상호 견제해야 된다. 검찰의 수사권 뭐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한 다음 정부의 핵심 과제가 뭘 거냐. 그럼 저는 이 이재명 정부 내내 5년 동안 가장 큰 핵심 과제는 양극화 해소라고 생각해요. 예. 거기다 하나 더 가면 한반도 평화가 가겠지만 우선순위로 해야 될 거는 1년 안에 다 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검찰개혁이고 검찰개혁의 쉐빙선이었던 조국혁신당도 비슷한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수처를 강화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찰 해체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공수처를 강화하고 검찰을 그대로 둔다고? 이게 아니라 그건 다른 이야기죠. 검찰은 검찰 개혁대로 가고 공수처를 더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라는 게 있어요. 검찰 해체하자 그러면 바로 못해요. 네. 잘 봐요. 정권이 들어서면 국회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있잖아. 190석 가까이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로 공수처를 한 5배 키우는 거예요. 공수처 검사가 200명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25명이죠. 10배 이상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를 키우고 독립청사도 어떻게 만들어주고 공수처 딱 키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야 돼요. 공수처. 네. 중수청이라고 하죠. 예. 그 사실 검찰이 담당하고 있던 상당수의 범죄 사건 중요한 수사만 하는 거야. 예. 박성환이 저기 사기치고 이런 거는 수사 못하지 거기서는. 그건 경찰이 하는 거고. 그렇죠. 자범들은 경찰이 해야지. 그러니까 이따 공수처를 키운 다음에 그게 이재명 대표가 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일단 놔. 그리고 나서 잠깐 약간 텀을 둘 거예요. 검찰이 지금 등등 해가지고 이걸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수사가 몇 개 있잖아요. 요거를 사실 왜 놔두는지 알아요? 검찰이 반성할 기회는 일단 줘보는 거야.
에이, 반성이 되나? 아, 일단 줘보는 거야. 반성해도 반성 안 하겠지만. 반성 잘했어 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한 2주일 줄 겁니다. 그러면 그 검찰이 갖고 있는 나머지 등으로 가져갔던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껍데기만 남죠. 요거 검찰의 이름을 바꿔요. 공소청으로 바꿉니다. 진짜로 바꿔요. 예, 예. 그리고 그 목표가 하나 있더라고. 뭐가 있냐면은 검사들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대우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죠. 그게 아. 당연한 거죠. 원래. 그러니까 뭐 김건희 주가 조작이나 네. 뭐 저 윤석열 구속 취소 이런 거 시키는 검찰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했던 검찰들이 이제 인과응보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들 중에 수사하고 싶은 놈들은 중수청으로 가. 나머지 수사하기 싫은 놈들은 남아서 공소유지하고 기소만 하는 해. 이렇게 과연 되는 그 거예요. 수사하고 싶은 검사가 있을까요? 이게 그 검사한테 수사권이 인기가 있었던 건 기소권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권이 인기가 있었던 거지. 수사만 해야 된다면 그 피곤한 짓을 왜 합니까? 차라리 기소만 하는 게 편하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뭔가 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다른 거보다는 정말로 어렵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 성공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거 이어서 마지막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잘사니즘도 같이 간다 해서 일거리를 엄청 늘려서 다 껴안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공수처 이제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갔었는데 실제로 수사검사가 7명이거든요. 지금 공수처 개설 이후에 최대로 큰 사건들이 다 몰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사부로 나눠져 있다지만 7명 가지고 둘 하나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얘기는 기회도 주는 거고 그래도 검찰 내부에는 열심히 했던 다른 검사들도 있기 때문에 먹사니즘, 잘사니즘 그래서 정말로 공무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네, 주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니 이게 이제 내가 소년급제 해가지고 검사가 되면은 20살 때부터 영감님 소리 듣는 애들은 듣고는 없어야 돼.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수청 그러니까 수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수사권이 사라지면 예. 공소청 하나 하고 중수청 하나 하고 해서 이제 큰 범죄들은 그렇게 다루고 하나 더 중수청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서 공수처예요. 고위 공직자들만 따로 수사하는 한 10배 커진 예. 그리고 나머지 사건은 국수본에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경찰이 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딱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소청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옛날로 맞으면 검사들이 이제 이 공소청 주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맞죠. 예. 거기다가 가면 그걸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사법개혁도 할 겁니다. 법원개혁. 이게 만약에 실현되면 푸나님의 단일화는 정말 성공한 성공적인 거죠. 누구처럼 뭐 찍고 1년 안에 뭐 손가락을 자르는 일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이야기죠. 이거에서 인생을 살면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복 안 한다는 말은 검찰을 해체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아니죠. 법대로 하겠다는 그렇죠. 뜻이에요. 법대로. 예. 예. 그냥 개인적 감정을 실어서 뭐 과도하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냥 법에 있는 대로 네. 이게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게 내가 직접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맡겨서 그 사람들이 법대로 하면 된다. 내가 왜 그걸 신경 쓰느냐. 이제 제가 이런 취지죠. 이재명 대표랑 단일화한 이유가요. 저런 거예요. 생각이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살면서 가끔씩 미운 사람 있잖아요. 막 나 배신한 놈 이런 거. 근데 살아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괴롭더라고. 그래서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칼퇴로 당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허허허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내가 보복 안 한다고 해도 결국 보복이든 뭐 법대로 하는 거든 국민 뜻을 따라가는 거니까 저거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 말씀드립니다. 모두의 가슴속에 있는 그 말이 있잖아요. 네. 선생님은 용서하셨지만 내가 용서가 안 되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저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미치게 좋아요. 니들처럼 막 악마화 시켜가지고 막 정권 4번 막 찌재명 이러는 거 말고 정말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보다 보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제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제 그 사회를 보고 그 김용옥 선생님이랑 이재명 대표랑 이렇게
대담을 코로나 했잖아요. 그때 유시민 작가가 정말 이게 이 중립을 못 지키고 너무 편파적으로 하더라고. 몸이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그래. 가 있어. 막 눈에서 하트가 그래 뿅뿅 나와. 눈에서 그냥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그치. 하는 말마다 너무 예뻐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 편파적인 너무 방송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심히 나빠요.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책이요. 결국 국민이 합니다. 저것도 있지만 지금 제 앞에도 있잖아요. 네. 한번 보여줘봐요. 저게 이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 1위예요. 예. 그러니까 하루 만에 30억을 채우는 것도 모자라. 이걸로 지금 여러분 이 책 꼭 예. 사시면 되고요. 뭐 장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새날마켓 가면 있고요. 이따가 다시 이거 설명해 아시죠? 드리고. 책은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그 김혜경 여사의 책 요리책을 1등 만들어 본 그렇죠. 경험이 기억이 있죠. 있기 때문에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재명 대표 이야기인데 와 진짜 30억은요 아마 대한민국 정치사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남을 거예요. 하루 만에 30억을 채워서 2억 이상을 초과했다. 그건 돌려주는데 돌려주기 쉽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면 10,000원 했어? 10만 원 했잖아요. 근데 초과한 그 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돌려줘요? 그럼 어떻게 선관위에서 알아서 할걸요? 예. 슬플 것 같아요. 그 돌아오면 돌려받는 네. 사람은 오픈런에 성공하지 못한 그렇죠. 그 마음이. 예. 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님한테 딱 한 번 성공해봤거든요. 예. 그 다음부터 줄줄이 실패하고 있어요. 실패하신 분들은 보복 소비를 하면 됩니다. 네. 책을 2권씩 3권씩 채널 사면 아하. 마켓에서. 아. 예, 예. 예. 자,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뭐 컷오프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오늘 또 컷오프를 했어요. 내가 전에 말했죠. 4월 16일 하지 말라고. 니들은 그럴 말 자격 없다고. 근데 얘네들은 하나같이 이재명만 이야기하고 있잖아. 공약이 이재명이야. 그거 니들한테 불리해. 지금 남아있던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저거 쉽게 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 중에 11명이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오늘 컷오프를 함으로써 8명이 남았어. 아. 근데 저기서 처음 보는 이름 있죠. 다 떨어졌다고 보면 돼. 저기 형식적으로도 안 남겨. 근데 진짜 너무 아까운 인재들을 떨어뜨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70이 넘은 고령자도 있고 마지막 도전. 예, 70년생 젊은 청년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떨어뜨렸더라고요.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그리고 유정복, 양향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8명 남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여기서 한 명 더 있잖아. 한덕수까지 해가지고 열받는 게 반명 빅 텐트는 뭐니? 그 니들 아침에 텐트도 텐트도 못 치는 것들이 궁금한 게 진짜. 네, 정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기 컨텐츠가 없이 반면 컨텐츠 하면 뭐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유승민이 빼고 이제 아니 유승민은 안 나온단 말을 안 했다. 예. 국민의 경선 참여를 안 한다 그랬지. 한동훈, 홍준표 그리고 한덕수, 이준석, 이낙연까지. 그리고 민주당 비명계 일부 이건 언론에 약간 갈라치기 같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만약에 비명계 일부가 반명 빅텐트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 정치생 끝나요. 어쨌거나 저는 반명 빅텐트 잘 성사되길 바랍니다. 자기들끼리 뭐 지지고 볶든 어떻게든 그 건강하게 한덕수 같이 유망한 사람이 단일 후보로 딱 나와가지고 큰 텐트를 쳐주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낙연 고문 말고 나머지 후보들은 빅텐트 들어간다고 언급조차 스스로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언론이 저렇게 이제 펌프질을 그러니까 해. 언론의 그렇죠. 바람이 갈아치기 하는 언론의 바람. 그러니까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음. 자 민주당은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국민의힘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유정복, 이철우, 나경원, 양양자. 양양자 생각보다 신기하다. 들어간지 바로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나머지 오래 있던 사람들은 3명은 떨어지고 양양자가 8명이 들어간다. 입당과 동시에 대선 후보 특혜 대단한 거죠. 역시 삼성전자 출신. 안 될 걸 미리 알고 한겨울은 할당해 있어요 지금. 나 지금 무소속으로 지금 대기 중이야. 아버지가 검찰총장 출신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예. 다음에 개혁신당은 이준석 확정됐고 진보당은 김재현, 강성희, 기본소득당 불출마, 사회민주당 불출마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랑 아마도 김재현, 강성희 후보 중에 한 사람과 나중에 아마 단일화를 할 거예요. 근데 뭐 단일화 안 한다고 했다 이런 얘기는 아무 쓸데없는 소리고 예를 들면 진보당이 정의당 꼴 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네. 근데 당장은 본인들이 단일화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
선거운동이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조직 그러니까 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단일화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죠. 저는 다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네. 심지어 정의당까지. 정의당도 지금 2명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심상정이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심상정까지 3명이 나와서 경선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근데 지금 진보당만 해도 범민주가 아니에요? 범민주가 더불어민주연합 통해서 당선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국민들의 뜻을 절대 거스르지 않을 그럼요.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파이팅 합시다. 자, 페어플레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안아야지. 야, 니들은 뭔데 대선 나오냐 하시면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타적으로 해서는 절대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인정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정당이든 사람이든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한 일가잖아. 일가. 가족 일가면 네. 열심히 하자. 다음에 결정적일 때 만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쨌건 지금은 이재명 시대. 영어로 한번 해봐. 지금 이재명 시대. 나우이즈 제명 제너레이션죠. 와, 나 영어 잘하는 것 같아. 어쩌죠? 어떻게? 인정. 나 한덕수 나 국무총리 할래 다음에. 너 나와 해서 붙으시면. 네. I'm from Harvard. 그래서 뭐 사실 공약 내실 필요 없고요. 경험만 잘하세요. 그냥 공약을 형식적으로 내시라고. 여기까지 하시고.